그리고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, 뭐 어떤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,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본인이 찾아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시고, 그래서 그 어떤 정열 치료 아니면 뭐 줄기세포 치료 아니면 자기 집안에 어떤 암 어떤 그 과거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세포 치료, 그 면역 치료 같은 걸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남자는 한 82세, 3세쯤 되고 여자는 88세쯤 되거든요. 근데 안타깝게도 그 평균 수명은 그런데 평균 그 병이 있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남자 같으면 사실은 65세부터는 그냥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있는 꼴인 거죠.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그 평균 수명이 82살, 뭐 88세라면 지금은 남자는 65세부터 그 여자는 뭐 70 한 뭐 두세 살부터 병원을 들락날락 하거든요. 저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드린 게 저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그 병원 신세를 안 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자기 수명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하시고, 그래도 이제 우리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병수발하면서 그 내 삶을 그 정리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. 제 생각에 모든 질병의 어떤 시작은 그러니까 염증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염증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 무슨 이유에서 모르겠지만 내 어떤 조직에서 그게 이물이든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든 그게 내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서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백혈구인데 그게 싸워서 그게 생긴 흔적이 다 염증입니다. 그게 우리가 쿵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 생기는 이게 타박생이 생기면 여기서 그 우리가 그 생체 이게 보호물질 같은 게 넣으면서 그게 뭐 멍도 들고 그러면 그건 적혈구가 죽은 거겠죠. 그런 게 쌓여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중에 뭔가 조금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거는 쉬운데 우리가 만성 염증 그 신드롬이라고 어떤 내장 쪽이나 아니면 어떤 신경 쪽이나 아니면 깊은 뭐 그 뇌 쪽이나 이런데 그런 염증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계속 내 몸에 야 여기 염증 생겼으니까 그 어떤 작용을 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. 그 신호들이 계속 그 해서 그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만성 염증 신드롬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게 어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우리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런 어떤 병들의 거의 그 여러 가지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아는 대중요법 뭐 잘 자고 잘 먹고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의 어떤 기본적인 면역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 몸에 어떻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정혈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떤 그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눈에 띄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개념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필요하다. 줄기세포 시술도 그런 거랑 어찌 보면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줄기세포는 그 복제력이 있고 조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내 몸에 어떤 건강의 면역의 어떤 담이 있는데 여기가 일정 부분 이렇게 요만큼 그 파손된 겁니다. 어떤 그게 만성 염증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이거 빨리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빨리 메꾸는 게 일종의 면역 치료인 거죠.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 처음엔 요만한 그 흠이었겠지만 그게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항노화 치료는 야 나 건강한데 그거 왜 해야 되지?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건강해 보일 수는 있겠죠. 그러나 몸 어디인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명히 조그만 게 손상들이 있는 거죠.
근데 그게 아직 표시가 안 나서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건강검진은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잖아요. 근데 그 모든 걸 다 찾아낼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시술이라든지 면역 시술은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런 걸 즉각 어떻게 보면 치료하고 그걸 그 튼튼하게 바꾼다는 개념인 거죠.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은 잘 모릅니다.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내 몸의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부분이 그 이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그걸 나를 위협하는 어떤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방어의 차원에서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아토피가 되겠죠. 아토피 아니면 또 그 비염 같은 거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또 건선도 있죠. 건선. 뭐 그런 어떤 피부 질환인데 그거 말고도 어떤 신경계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또 당뇨병 중에도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안 나오면 그 없으니까 작용을 못 하는 거죠. 근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는 겁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. 그 원인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.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은 그 면역원을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치료거든요. 근데 원인 물질이 내 몸 자체니까 이걸 어떻게 제거했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예를 들면 아토피 예를 들면 그 어떤 오염이 있는 도시를 떠나서 저 강원도 가서 하니까 낫더라.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. 근데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오염원들이 혈액 속에 있을 수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피를 어떻게 조금 정혈을 해서 그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. 그런 건 이제 결과는 논문으로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혈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면역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뭐 자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응용해 보셔도 되고 도시를 잠시 떠나는 것도 사실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. 사람이 수명이 그 50살, 60살 이걸 넘긴 게 사실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특히 21세기 이렇게 와서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. 근데 우리 인체는 수백만 년 동안 뭐 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거의 많이 그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. 갑자기 한 100년 몇십 년 만에 거의 인간 수명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.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몸의 어떤 각 장기나 조직은 그 수백만 년 동안 한 50년, 60년의 썩에 딱 그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50년, 60년쯤 되고 나면 이제 치아부터 해가지고 치아 뭐 어떤 관절, 그다음에 근육의 감소, 피부에 그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해드린 거는 그런 그 과정에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든 잘 가꾸고 그 잘 쓰게 해가지고 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최대한 오래 쓰자. 오래 쓰고 그게 건강인 거죠. 우리가 오래 사는 게 건강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예를 들면 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 손잡을 수 있고 그 정도가 거의 최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을 다 쓰란 건 아닙니다.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의 일부를 써서 그걸 오래오래 잘 유지하셔가지고 저는 몸이 아프면 어떤 정신이 건강하게 갖고 있어도 다 그게 손상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본인이 추구하시는 바를 잘 추구할 수 있는 그게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클리닉이 미지나마
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